증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1528년 명가정 7년 형조가 낸 이 희수의 공사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그 동생 두 사람이 다 죄를 받아 요형 또는 도형에 처해졌는데 이 희무 이 희정은 동생으로서 화목하지 않고 계조모를 업신여겨 욕보인 일로 죄를 받았었다. 이 사람이 오히려 징계되지 않고 이러한 일을 하였으니 매우 옳지 않다. 김씨 개의 조모의 이름은 김씨였다. 곧장에 그 종 돌씨를 때려 죽인 일은 여기 옥기향이 잘 안다 하였다. 형조가 옥기향을 추문할 때 옥기향이 첫 추문에 답하기를 돌씨를 과연 우리 집에 잡아와서 때렸는데 내가 추운 날씨에 얼어 죽을 것을 염려하여 굳이 말하여 말렸다. 이 때문에 사흘째에 도로 잡아 갔는데 그 뒤에 죽었는지는 전혀 모른다 하였다. 그런데 형조가 다시 추문하지 않고 칠에 형추를 청하는 것은 엄편치 못한 듯하니 미진한 뜻을 옥기향에게 다시 추문하여 어그러진 꼬투리가 있거든 형추하라고 판부하도록 하라. 증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근래 헌부와 형조는 그 죄수에게 쉽게 정상을 알아내는데 근부는 왕부인 아문인데도 전에 이승겸과 송인강을 혹 60여 차례 또는 40여 차례나 형추하고도 끝내 승복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여러 차례 형추를 받으면 듣기엔 놀라운 데다가 끝내 정상을 알아내지 못하였다. 당상이 어찌 단속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아래 사람이 술수를 썼기 때문일 것이다. 이 뜻을 알고서 단속하라고 건부에 말하라. 증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4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유여림이 상소하기를 생각하건대 하늘과 사람이 응하는 것은 영향보다 빨라서 이의 득실에 다르게 응하여 상소와 재앙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쇠퇴하고 타락한 정치에는 응하는 것이 늘 덥고 포악하고 참혹한 정치에 응하는 것이 늘 추워서 주나라 말기에는 추운 해가 없었고 직나라가 망할 때는 따뜻한 해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주나라와 진나라의 경계를 보인 것이 이토록 간절하였으나 오히려 깨닫지 못하여 마침내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부터 국가의 형세는 융성하지 않으면 쇠퇴하여지고 쇠퇴하면 어그러지고 어지러우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은 망하는 당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짐이 융성하지 않은 날에 이미 나타나는데 밝은 자는 먼저 보고서 바로잡아 망하게 되지 않게 하나 어두운 자는 흐릿하게 알지 못하여 망하는 날에 가서야 망하는 것을 압니다. 요는 임금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재앙을 삼가는 데 달려있는데 두려워하고 재앙을 삼가는 참된 공은 정심성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심성의 넉자는 넉넉히 어지러움을 받고 다스림이 되게 하고 재앙을 받고 상사가 되게 할 수도 있거니와 성이 정심의 공이 있으면 성이 정심의 보람이 있는 것은 마치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씨 뿌리면 반드시 나가는 것은 이치가 반드시 그러한 것입니다. 보건대 근년 이래로 상사가 응하지 않고 재앙이 잇따라 올해까지 겨울의 천둥이 이변을 보이고 이리가 경계를 보이며 절기가 동지를 지났는데도 따뜻한 기운이 봄날 같고 비린 안개가 짙은 장독 같으니 어찌하여 전하께서 정심성의하시는 공이 이처럼 보람을 얻기 어려운 것입니까? 나라의 형세가 위축되어 점점 쇠약하여지고 정치의 보람이 천박하여 점점 낮아지는 것이 날마다 더하고 해마다 더하면 110년 뒤에는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당국자는 정신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곁에서 보는 자는 먼저 알고서 은근히 비웃는다면 임금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근심하고 부지런히 힘쓰더라도 여기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태자는 종묘의 제사를 맡는 사람이니 춘추의 아들과 동생을 쓴 것은 종통을 중시한 것이며 좌우 전후가 모두 바른 사람이고 출입 기거에
모두가 바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소양이 있도록 보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앙을 등용하여 가령으로 삼고 방망을 개설하여 빈객을 맞이하는 것이 어찌 보도하는 데 마땅한 사람을 얻는 것이며 거처하는 데 마땅한 것을 가린 것이겠습니까? 주 무왕이 태자였을 때 포를 즐겨 먹었으나 태공이 바르지 않은 것을 먹는다 하여 말렸는데 고기는 예기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옛 사람은 음식을 먹을 즈음에도 교양하는 방도가 있었으니 그 훈도하고 함양하는 것이 지극하였습니다. 보건대 세자의 순일한 덕이 삼선을 높이고 밝은 학문이 날로 새로워지나 밝히기 어려운 것은 이치이고 얻기 쉬운 것은 마음이므로 잠시라도 게을리하면 그 마음이 곧 변할 것이니 단정한 인사와 함께 의리를 강론해야 하고 그를 외거나 뜻풀이를 하는 것만을 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진 사람을 만나 학문을 논하되 시정에 얽매이지 않고 혹 청년의 밤에도 요속을 인대하여 경의를 강구하면 어찌 덕을 진전시키는 공이 없겠습니까? 더구나 종사가 의탁하는 바이고 신민이 추대하는 바이메리까? 보호하는 방도를 지극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도 지난번 간사한 자가 엿보는데 정상은 숨겨졌으나 형적은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명철하신 성단에 힘입어 음흉한 자가 죄를 받고 국시가 크게 정하여졌는데 감히 요양을 바라는 마음을 품고서 악을 숨기고 은혜를 바라며 한편으로는 조종의 경종을 엿보고 한편으로는 전하의 천심을 엿보며 남몰래 교결하여 글을 지어 은혜를 베풀고 뒤에 아래도로 꾀하였으니 유식한 자도 이러하다면 불량한 자는 알만합니다. 어찌하여 인심을 어루만질 수 있는 바는 의지하여 인심을 어루만질 수 있는 바는 성의가 굳게 정하여지시는 것일 뿐입니다. 수령의 직임은 백성을 돌보는 일인데 자상한 자는 적고 침탈하는 자가 많습니다. 백성의 재물에는 한정이 있는데 침탈의 끝이 없으되 요루에 아첨하여 뇌물이 있다니 무사람이 원망하나 원통함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바다나 산 너머 먼 지방에서는 늙은 유민이 울면서 성종 때 일을 말하기를 그때의 수령은 그래도 염치가 있고 그리 탐욕스럽지 않아 잠옷 세종 때의 유풍이 있었는데 한번 변화의 폐조가 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극도록 탐호하여 염치가 없다 합니다. 이 백성에게 이런 말이 있으니 어찌 성조의 몹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지금의 수령으로서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가짐은 깨끗한 듯하나 재기가 용렬함으로 위험이 서리에게 미치지 않아 패단이 더욱 큰 자가 있고 재능은 조금 있으나 기세를 믿고 위험을 쓰여 가혹하게 징색하여 한없는 욕심을 채우고 창고의 저장이 텅 비게 하는 자가 있고 여러 가지로 침탈하되 자기가 쓰지 않고 권귀에게 후히 뇌물을 주어 명예를 낚으면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자가 있는데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문양을 모아서 한 이리가 마음대로 잡아먹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척의 권한을 오로지 방백에게 맡겼으므로 방백의 직분은 오직 전체를 엄하게 해야 하는데 어두운 자는 이목이 미치지 못하고 나약한 자는 위세가 그 마음을 두렵게 하므로 흑백의 명목이 어지럽고 동서의 법도가 다르니 말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용루, 계장을 엄하게 하고 계전, 초방을 극하게 하는 것은 외방을 분별하여 출입을 삼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궁을 깊게 하고 문을 굳게 하여 혼씨가 지키고 응백에 결탁하고 고인이 당에 오르고 여사가 환을 쓰고 동관이 허물을 섞는 것은 모두가 집을 바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옥류의 극한 것을 전일이 비추어주고 일념에 간사한 것을 신명히 굽어 살피거니와 여희가 한밤에 울고 소동이 대상에서 웃고 정수가 위멸을 거르치려 코를 가리게 하고 여후가 척시를 시게 하여 귀를 찢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남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열눈과 열손이 함께 보고 함께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궁중의 일을 외인이 모두 알거니와 여알이 행해지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것은 마치 종을 훔치면서 길을 가리는 얕은 꾀와 같습니다. 한번 간사한 말이 문 안에 드나들면 부인과 환시가 정사에 가냐고 임금의 마음이 걸러지는 것을 바로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에 패조 때에 있어서는 어둡고 어지러워서 폐행이 화를 일으키고 혼우와 포학을 도와 이루었고 장록의 중한 권세가 다 그들의 손에 들어갔으므로 완악하고 비루한 염치 없는 무리가 공공연하게 붙조차 아첨하고 빌붙으며 근백을 마구 서서 미관이 되었는데 듣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침뱉고 욕합니다. 여알이라는 것은 외관의 말이 문 안에 들어가고 여총이 공중에서 성행하는 것을 뜻하는데 칭찬하는 말이 귀에 들리고 기이한 기예가 눈에 닿으면 인척이 후한 장록을 바르고 충직한 사람은 혹 배척당하여 장명이 때때로 외람되게 나와서 국사가 날마다 글러져 가는 것이니 자꾸자꾸 더해가면 마치 수영에 서툰 자가 물에 들어가서는 더욱더 깊은 못 쪽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저, 군자와 소인은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패 인연하에 특별한 은혜를 바라는 자는 소인이고 조중에 우뚝 서서 뚜렷하게 스스로 지키는 자는 군자이니 밝게 살피면 선악이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기를 기르는 것은 곧 국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니 사기의 성쇠에 정치의 흥패가 달려 있습니다. 서한 때는 충후를 숭상하였으나 충후가 지나쳐서 마침내 아첨하는 버릇을 이루어 상서하여 왕망을 칭송하는 자가 400여인에 이르렀고 동환이 일어나며 그 굽은 것을 곧게 바로잡아 오로지 기절을 숭상하였으므로 인재가 허다하여 볼만하였는데 환제 영제가 임금답지 못하여 당고의 화를 빚어내며 사류를 제거하여 나라까지 망하니 더운 국에 된 놈이 냉채도 불듯이 지나치게 겁내어 진나라 때에는 청담으로 돌아갔으나 청담이 마침내 진나라를 그르쳤습니다. 대저 사기를 배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비유하건대 높은 장대를 세워 제주 부리는 자가 왼쪽으로 치우치면 오른쪽으로 기울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왼쪽으로 기우는 것과 같으니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마땅한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충후와 기절을 치우치게 버릴 수 없으나 완둔한 자를 격려하고 나약한 자를 떨쳐 일으켜 풍화를 부식하는 데는 절이보다 앞설 것이 없으므로 선비가 입신하는 데는 명절을 근본으로 삼고 입조하는 데는 정직을 근본으로 삼는데 임금이 이를 배양하는 데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바르게 하고 근본과 말단을 살펴야 짧은 자를 길게 하고 모자라는 자를 넉넉하게 하여 그 변하는 것에 따라 바로잡힐 것입니다. 오늘의 배양은 뒷날에 보상이 있습니다. 한 무제 때에 회남 왕이 반역하려 하였으나 급암의 절일을 두려워하였고 헌제의 말기에 조만이 구정을 엿보았으나 오히려 한나라의 신하라는 이름을 누리려 하였으니 어찌 당고 때의 여러 어진이가 죽는 것을 마치 치백하는 것처럼 여긴 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종께서 배양의 도리가 있었으므로 많은 선비가 배출되었으나 무원년과 갑자 내내 거의 다 제거되었으며 선비들이 전철을 두려워하여 풍속이 위축되었는데 중흥한 뒤로 20여 년 동안 진작하여도 사기가 꺾여서 다시 떨치지 않아 아부하고 구차하게 살아가려는 버릇이 있고 충직하고 성천한 기풍이 없으므로 사대부가 상대하여 국사를 의논할 때는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축 늘어뜨려서 서로 남의 입만 바라보고 감히 한마디 말을 먼저 내지 못하며 당시의 재상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두려워서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나약한 자는 크게 당시 칭찬을 듣고 강직한 자는 어리석은 놈이라 지칭함으로 내동하여 순종하고 말하지 않아 드디어 쇠퇴한 풍속을 이루었으니 아마도 남들을 따라 쏠리는 버릇이 더욱 심하여 고든 말을 하는 선비가 세상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듯합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이렇게 된 까닭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관부를 설치하고 직무를 분담하는 데 있어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묻 공적을 넓힐 수 없으므로 명철한 임금은 관작이 사사로이 가까운 자나 악덕한 자에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맹자가 이르기를 어진이를 높이고 재능 있는 사람을 쓰며 준거리 관 위에 있으면 선비가 다 기뻐서 그 조정에 서기를 바랄 것이다 하였거니와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임금으로서 누가 어진이를 뽑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을 들어 쓰려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어진이와 어리석은 자가 거꾸로 놓이는 것을 늘 걱정하게 되는 까닭은 청명이 그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여 등용이 그 재능에 맞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 높이는 바가 반드시 어진이가 아니고 쓰는 바가 반드시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며 공적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물리친다면 어떻게 무직무를 총리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관세의 무직무에 광패한 것이 하나 게으른 것이 버릇이 되어 놀면서 나를 보내고 기강이 무너져서 권장하고 징계하는 것이 바르지 않으며 전영하는 곳에서는 자격에 따라 재수하는 데 급급하고 청렴한 사람을 등용하고 탐욕하는 자를 물리치는 정사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여행의 문이 크게 열려 조급하게 출세하려는 마음이 더욱 심하므로 난관은 위로 열수에 응하는 것인데 우둔한 자가 혹 외람되게 차지하고 강사에는 본디 나이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유치가 아직 환첩에 오르며 이미 환첩에 오르며 음제를 시험할 때는 눈으로 반 줄의 글도 못 읽는 자가 다 참여하니 이것이 어찌 예전에 벼슬을 위하여 인재를 가리던 본의이겠습니까? 학궁에 오래 있으면서 여러 해 공부하고 한가히 초야에 숨어있는 재행이 상당한 사람 중에 반드시 백집사로 쓸만한 한두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인데 뽑아쓰는 정사를 폐기하여 거행하지 않으니 이것은 건년에 어지러웠던 뒤패단이기는 하나 월자를 보고서 천하의 신을 버리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요순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허물이 없을 수 없고 스스로 그 허물을 알 수도 없으므로 명철한 임금과 나라를 일으키는 임금은 고리를 굴리듯이 막힘없이 간언을 따라 허물을 듣고 고치려 합니다. 그러나 허물을 고칠 즈음에 조금이라도 억지로 하여 즐겨 듣는 정성이 없다면 간언을 어기게 되지 않는 일이 드물 것입니다. 당태종과 위징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 말하면 따르지 않는 것이 없고 다시 의심하는 것이 없었는데도 오히려 이 시골 늙은이를 죽여야 한다 하고 마침내 혼인을 멈추고 비석을 쓰러뜨리기에 이르렀으니 그 밖의 것이야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임금에게 어려운 일을 권하는 것을 공이라 하고 선을 아래고 간사한 것 막는 것을 경이라 합니다만 어려운 일을 권하는 말은 임금이 싫어하는 낯빛을 무릅쓰기 쉽고 간사를 막는 말은 흔히 귀를 거스리니 순종하는 자는 기뻐할 만하나 거스르는 자는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넌저시 밀어내고 드러나게 쫓아내어 점점 멀리 가게 되어 충성스럽고 고든 사람은 조정에 용납되지 않고 간사하고 아침하는 자는 텀타서 그 술수를 부리게 되니 그렇게 되면 나라가 나라답지 않을 것입니다. 예부터 임금이 지술로 간신을 배척하면 그 나라가 반드시 위태로워졌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귀를 거스르는 자를 용납하고 싫어하는 낯빛을 무릅쓰는 자를 권려하고 격렬한 말이 날마다 임금 앞에서 아뢰어지는 것은 신하의 이가 아니라 국가의 복입니다. 복인데 전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이실 즈음에는 자주 면전에서만 따르는 빛이 있고 즐겨 듣는 정성이 없는 듯 하십니다. 무릇 대간 시종에 올린 소장은 한번 신남을 거치면 곧 정원에 붙이고 다시는 보고 살피시지 않으십니다. 성총이 물에 비추어 보도 털끝만큼도 놓치지는 않으시나 충언은 약과 같아서 오래 써야 깊은 병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채용할 만한 소장이 있으면 좌우에 두어 단의 육잠의 옛일대로 때때로 한 번씩 펴보아 온서에 갈음하고 성녀를 두어 채용할 방도를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석을 거두었을 때에도 어진 선비를 대하듯 하고 한가에 계실 때에도 무신하를 대하신 듯 하여 아래의 뜻이 위에 통달하고 아름다운 말이 숨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언이 뜰에 가득하고 소장이 책상에 쌓인들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신이 생각하건대 지금의 국세는 원기를 잃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말하고 웃는 것은 여전하나 편작은 그것이 고지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헛된 거칠애인 말단의 일은 예전에 보던 것과 다름이 없으나 원기가 위축된 것은 위에 아린 것과 같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맹자가 이르기를 정성을 지극히 하면 감동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고 또 자기를 바르고 써야 만물이 바로진다 하였습니다.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어 의리의 통철, 근본이 흔들리지 않게 함으로써 천리와 인욕의 기미를 분별하여 체험하고 확증하는 소지로 삼으소서. 그리하여 자신의로부터 집과 나라의 일에 이르기까지 언행과 정사를 물론 모든 일상의 행위와 사람을 기용하고 이끌어 씀에 있어서도 모두 정심성의에 입각하여 들 것만큼도 사사로운 뜻이 없게 하소서. 실정에 나타나고 임금 백성에게 베풀어진 것이 모두 헛된 거칠애가 아니고 한결같이 정성스러운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지키는 것은 간략하되 미치는 것은 넓게 둘 것입니다. 따라서 국본이 길이 굳어져서 명의가 안정되고 수령이 어루만지고 돌과 백성이 소생하고 궁곤이 엄하여 여알이 그치고 사기가 떨쳐서 풍절이 높아질 것입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을 등용하고 미치지 못할세라 가난을 따르며 쇠퇴하고 타락한 정치가 일변하여 새로워져서 맑고 밝은 정치로 돌아가서 중하의 공을 이루고 위육의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보람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천심이 돌이키지 않아 재변이 사라지지 않고 음양이 고르지 않아 한세가 순하지 않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전에 사대부가 집안에서 엄난한 짓을 하고 조정의 관원이 이서에게 모욕을 받아 예교가 무너지고 명분이 어지러웠던 것은 다 풍화가 아름답지 않은 데서 말미암았었으나 덕을 이루고 예로 다스리는 것은 한번 옮겨 운전하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신들은 모두 변변치 못한 자질로 시종으로 있으면서 눈으로 현재의 폐단을 보니 근심되어 잊혀지지 않고 마음이 속에서 격양되어 마침 침묵한 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체납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이제 상소를 보니 말한 것이 매우 마땅하다. 요즘 재변이 거듭 나타나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상하가 살펴야 할 것이다. 그 중에 대간 시종이 올린 소장을 좌우에 두고 때때로 펴보라고 한 것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니와 말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 그러나 이 소장 안에 거론된 일은 써서 좌우에 두고 수시로 살필 것이므로 낱낱이 답할 것 없겠다. 천궁을 보양하는 일은 지금 급한 일이므로 말할 것이 유익하다. 이제 듣건대 세자는 주강만을 갖는다 하니 석강이나 야대가 없는 것은 사부 등이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는 것인가?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는데 어찌 강학을 그만두겠는가? 요즘 시 강원이 세자에게 징계하는 말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 어찌 보양하는 부지런함이 있겠는가? 석강 야대 일을 사부에게 일러야 하겠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데 나라의 근본이 날로 파리하여 가는 것은 수령 때문이며 출척이 엄하지 않은 것은 방백 때문이다. 유서를 내린 것이 한갓 거칠애가 되었으니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는가.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마땅함을 잃으면 국가의 질환에 관계되니 전조를 맡은 자가 어찌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사기가 꺾여서 현시의 재상에 관계되는 일은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참으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어찌 배단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진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5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헌부 전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홍문관의 상소를 보니 바야흐로 사기가 꺾이고 기풍이 쇠퇴되었다 하였는데 이것은 현시의 병폐를 바로 맞은 것입니다. 또 사대부가 상대하여 국사를 의논할 때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사리고서 서로 입만 쳐다보면서 감히 한마디도 먼저 발언하지 못하며 일이 현시의 재상에 관계되면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대간을 가리켜 말하지는 않았으나
은책이 있는 것은 대간입니다. 신들은 다 용렬한 자질로 외람되게 언관에 있어 맡은 바를 잘하지 못함으로 재직하기 미안하니 신들의 벼슬을 가소싸니 전교하기를. 어제 내가 홍문관의 상소를 보고 답하기를 참으로 그러한 일이 있다면 패단이 그될 것이다 하였다. 대저 대가는 벼슬이 낮은 자일지라도 임금이 과실을 말하는 것이 그 직분인데 지금의 대가는 말할 만한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홍문관의 뜻은 지금 말할 만한 일이 있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아니니 말할 만한 일이 있으면 말을 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저 사기를 배양하면 간사한 사람이더라도 스스로 그 실수를 시험하지 못할 것이니 경들은 사기를 배양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사직할 것 없다 하며 김극성 등이 다시 아뢰기를. 홍문관이 상소한 뜻은 지금 말할 만한 일이 있다면 다 말하고 숨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시의 병폐가 그러하므로 상소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미리 막는 말이겠습니까? 대간이 맡은 바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시종이 그르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들은 재직할 수 없으니 빨리 재직시켜 주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법문관의 뜻은 알 수 없다. 세상의 일에 말할 만한 것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없으나 세상에게 말할 만한 과실이 있다면 대간이 어찌 말하지 않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1월 25일 개행 두 번째 기사. 정운의 전교하기를 시를 지으라고 명하였거니와 먼저 지어 바친 자는 곧 대내에 드리고 기한이 지나서 지어 바치는 자는 구별하여 대내에 드리도록 하라 하며 정운이 아뢰기를. 홍문관 관원은 상소를 지느라고 겨를이 없었으므로 기한 안에 지어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정조사 최세절의 서장을 정원에 내리며 썰렸다. 이 서장을 보니 황후가 붕서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외이므로 그의 예를부터 하지 않았으나 빨리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라. 또 진형사, 존시사, 진위사를 다 차출하여 보내야 할 것인지 예조판사 윤은부가 오늘 도총부에 입직하니 빨리 불러서 말하고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그 서장은 황후 진씨가 지난 10월 2일에 붕서하였으므로 예부에 칙하여 거애하고 시호를 올리게 했습니다 하였다.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1월 26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평시서의 관원은 시리를 단속함으로 맡은 바가 기묘하여 권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까닭에 오늘 정사를 하라고 명하였다. 이제 황후의 붕소 소식을 듣고도 정사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듯하나 평시서의 관원은 차출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밖의 여러 정사는 하지 말도록 하라. 또 북경에 가는 사신은 오늘 차출해야 할 것이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23년 11월 26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예조판사 윤은보가 아뢰기를 황후의 붕서에 거예하는 일은 올해 의주에서 상관이 황제를 위한 그의 예만이 있고 황후를 위한 예는 없습니다. 있다면 을의 의주를 만들지 않더라도 황제를 위한 그의 의주 안에 황후도 같다는 석자를 써야 할 것인데 쓰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거예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진양사 존시사의 전례는 본조의 등록을 아직 가져오지 않았으니 가져오면 상고하여 아뢰겠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1월 26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헌부 전원이 아뢰기를 여느 때의 의논이 다만 기강이 해이하다고만 말하고 대간을 가리켜 말하지 않아도 대간이 된 자는 재직할 수 없는 형세인데 더구나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어찌 재직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채직시켜 주소서 하고 간원도 전원이 아뢰기를 신들은 홍문관의 소를 미처 보지 못하였다가 이제야 보니 현시의 병폐를 바로 마쳤습니다. 거기에 이른바 사대부가 상대하여 국사를 의논할 때 서로 입만을 보고 감히 먼저 말하지 못하며
현재의 재상이 관계되는 일은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못한다는 이 따위의 말은 대간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들은 맡은 말을 감당하지 못하여 늘 완공한 마음을 품었는데 이제는 이처럼 공론에 나오고 소장에 쓰였으므로 신들은 언관으로서 농박받고도 채직할 수 없습니다. 빨리 채직시켜 주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법문관의 뜻은 알 수 없으나 나는 현시의 병폐를 범연히 논하여 말한 것이고 대간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간을 가리켜 말하였다면 곧바로 대간을 공격하였을 것이고 이렇게 범연히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직하지 말라 하고 이어서 정운에 전교하였다. 양사가 헌문관이 상소한 말을 대간이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여 여러 날 와서 사직하였는데 나도 헌문관이 무엇 때문에 말하였는지 뜻을 모르니 곧 헌문관의 관원을 불러 물어서 아뢰라. 진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6일 갑자 5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황후의 풍수에 3일 동안 조시를 멈추고 음악을 끊고 도사를 금하고 가치를 멈추는 따위의 일을 외방에서 다들 알게 하기 위하여 영마를 보내어 하유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6일 갑자 6번째 기사. 헌문관이 회개하였다. 속 가운데 말은 근래 사기가 꺾여서 드디어 폐습을 이룬 일을 범연히 말한 것이고 대간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중종실록 24권 중종 23년 11월 26일 갑자 7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헌문관이 범연히 현시의 폐단을 말한 것이기는 하나 현시의 폐단은 언책이 있는 자가 말해야 하는데도 말하지 않으므로 두려워 말하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대간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재직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가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소가운데 말을 헌문관에 물으니 범연히 폐습을 말한 것이고 대간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하는데 이 말이 내 뜻에 바로 맞는다. 사직하지 말라. 진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6일 갑자 8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황후의 봉서 때에 해야 할 일의 모든 전례를 승문원을 시켜 상고하여 아뢰라.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1월 27일 을축 첫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명하여 짓게 한 시, 부 가운데 어뜸을 차지한 예문관 검열 최연에게 별조금 일정을 내리라.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1월 27일 을축 두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간이 헌문관의 상소에 현시의 재상에 관계되는 일은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날 사직하기에 내가 헌문관의 뜻을 몰라 물었더니 사기가 꺾인 것을 범연히 말한 것이고 대간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고 하므로 내가 그 사직을 윤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대간의 말을 들으니 헌문관이 두려워한다는 말에는 반드시 그렇게 말할 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고 신도도 그 말이 나온 까닭을 알고 있으니 취직할 수 없습니다. 였다. 현시의 재상에 관계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제 헌문관이 이미 두려워한다고 말한 뒤이므로 대간으로서도 그 일을 논하기 어려울 것이니 대간의 형세가 매우 난처하다. 대저 대간의 거치는 독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정의 의논을 들어서 조처하려 하니 곧 삼공을 배초하여 이 전교를 말하고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진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27일 을축 세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이 의논 드리기를 대간이 사직하는 것은 진실로 옳으나 헌문관이 말한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현시의 폐단을 범연히 말한 것이고 대간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또 대간이 아랫 뜻을 보면 저는 현시의 재상에 관계되는 일을 들었으나 아뢰는 것을 지체한 듯한데 이것도 해로울 것이 없겠습니다. 대지어 들은 일은 오늘 듣고 내일 아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뭇 의논이 같아지기를 기다렸어야 아뢰게 되니 헌문관이 두려워한다고 한 뒤에야 참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또한 논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간의 직임은 시비를 논할 뿐더러 맡아야 하는 공사가 매우 많으므로 대간을 자주 갈면 하던 일이 다 풀려 헛터지고
외방에 행위할 때까지도 각각 들은 것이 달라서 다 걸러질 것이니 이 때문에 대관을 자주 가는 것은 친히 참으로 어렵게 여깁니다 하고 좌이정 심정과 우이정 이행 등의 의논들이기를 원문간의 상수를 신들이 미처 보지 못하였다가 오늘 와서 보니 소 가운데 말한 것에는 신들이 비염할 만할 할 말, 현실 재상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말과 당국한 자는 혼미하여 깨닫지 못하고 방관하는 자는 먼저 알고도 속으로는 웃는다 따위 말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만 상께서 먼저 하문하셨으므로 비염하지 못합니다. 대저 소장의 말은 이러하여야 마땅하거니와 이러하여야만 위에 있는 사람은 혹 미처 깨닫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이 때문에 더욱 경계하게 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리가 있는 것을 알아서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저 대가는 언책이 있는 직이므로 마음에 미안하여 사직하나 소 가운데 말을 보면 대간을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또 홍문관이 다른 뜻이 있어서 말하였다면 하문하셨을 때에 어찌 고지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대간의 사직은 무엇을 듣고 보았기에 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대간은 사람마다 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이 때문에 간다면 뒷날 논의할 즈음에 조금이라도 자기를 핍박하는 말이 있으면 의뢰 사직할 것입니다. 가라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정승에게 전교하기를 삼공의 뜻이 내 뜻에 바로 맞는다. 또한 홍무관의 뜻을 물었더니 사기가 꺾인 것을 법년이 말한 것이고 대간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므라 하므로 내가 그 사직을 윤호하지 않았거니와 내가 경들의 의논을 모은 까닭은 대간을 가려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의 의논을 들으면 대간으로서도 스스로 사직하지 않게 되겠으므로 의논하였는데 이제 대신의 의논이 이러하니 대간이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 하고 이어서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제 대신의 의논을 들으니 내 뜻에 바로 맞고 홍문관은 대간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하였으며 대신도 이 때문에 가라서는 안 된다 하니 이 뜻을 대간에게 전하여 취직하게 하라. 또 영상의 말은 더욱 지당하다. 대간을 자주 갈면 하던 일이 풀려 헛해질 뿐더러 각 도에 행위하는 일까지도 각각 들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에 잘못되는 것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이 지당하니 대간에게 아울러 말하라 하였다. 대간이 또 아뢰기를 전교에 홍문관이 이미 두려워한다고 말한 뒤이므로 대간이 그 일을 농계하려 하더라도 형세가 또한 어렵다 하였습니다. 상교가 지당하시거니와 신들이 굳이 사직하는 것은 오직 이 때문인데 이제 취직하여 비로소 그 일을 농계한다면 대간의 일이 구차할 뿐더러 물론에 웃음을 사고 후세에 비병을 끼칠 것이니 더욱 취직할 수 없습니다. 또 상교에 대신에게 물어서 답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곧 다시 아뢰라 하였으나 상교에 대신에게 물으려 한다 하셨으므로 곧 아뢰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대의사는 당연히 대신에게 물어서 조처해야 합니다만 대간의 거취를 다 대신에게 물어야 하신다면 대간의 일이 구차하며 후세에서도 배단이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공사가 풀려 흩어지는 것은 잣단 일이니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빨리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전한 말은 홍문관이 이미 두려워한다고 말한 뒤이므로 대간이 그 일을 농계할 수 없는 형세라 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대간이 이미 두려워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그 일을 농계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사직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덧붙여 돕는 말로 말한 것이다. 또 홍문관이 이미 대간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하였으며 대신도 듣는 것에는 선우가 있다 하였고 나도 듣는 것에는 선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저 듣는 일에 있어서는 홍문관이 먼저 듣고 대간이 혹 뒤에 듣더라도 들은 것이 있다면 아뢰는 것인데 어찌 들은 것이 선우 때문에 사직할 수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며 대간이 또 아뢰기를 신들의 사직은 다만 홍문관의 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웃음을 사고 후세에 비병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사직하는 것입니다. 또 대간의 거취가 바르고 바르지 않은데 조정의 경중이 관계되니 구차하게 할 수 없으므로 여러 날 동안 사직하는 것입니다. 또 대간의 거취를 상께서 대신에게 하문하셨는데 대간의 거취가 대신의 말에서 결정된다면 대신이 취직해야 한다 하면 취직시키시고 대신이 물리쳐야 한다 하면 물리치는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대신의 말에 따라 물리치고 취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지금의 대간이 구차할 뿐이겠습니까? 뒤패단도 있을 것이므로 신들이 아울러 아뢰었습니다. 또 현시의 재상에 관계되는 이 일의 논의 대중에 본디 있습니다만 미처 시비를 잘 살피지 못하였으므로 곧 아뢰지 못하였는데
홍문관의 말도 이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신들이 이미 홍문관이 말한 까닭을 알고서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의논을 모르고 구차하게 재직하는 듯 하므로 신들이 굳이 사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교가 증명하시고 신들이 제 한 몸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국가의 중대한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흘이 되도록 굳이 사직하는 것은 참으로 미안하므로 신들이 굳이 사직하려던 까닭을 죄다 아래고 물러가서 취직합니다. 증조실록 24권 증종 23년 11월 27일 을중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저녁에 대간이 취직한다고 아랫 말에는 답할 것이 없으나 대간을 불러서 알았다는 뜻을 말하라. 또 황후의 붕소 때문에 형륙을 안고 도사를 금하고 가출을 멈추고 조실을 3일 동안 멈추는 일은 예조가 공사를 만들어 개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버릇은 사대부와 서민이 법을 범하는 자는 많고 금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적으므로 이제 가출을 멈추게 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혼인을 정하여 나를 가린 자 중에는 가취하는 자가 없지 않을 것이니 이러한 일은 법사가 규찰해야 한다. 이 뜻을 헌부에 말하라. 증조실록 24권 증종 23년 11월 27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허광이 장계하기를 만포첨사 이형순의 첩정에 야인 이응구치의 동당인 이아 장계 이아 고대 장화 을후 동무 조회 등 4인이 이달 11일 미시에 건너편 강가에서 통사를 부르기에 나온 까닭을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이 응구치 이 여론거 등이 전에 여자 석비를 쇠안할 때 금사 하략이 전한 말을 믿을 수 없음을 우리들이 자세히 징고하려 한다 하였다. 그래서 관중으로 불러다 물으려 하였더니 그들이 수여하는 사람이 상을 받을 때에 비인 50여인이 다 나오면 아마도 진장이 노할 것이니 다시 나와서 진고하겠다 하기에 답하기를 전에 이여 롱거는 도둑의 무리라는 말을 들었으나 매우 잘못 전한 것이다. 이제 본국 사람을 수여하는 것을 보면 헛되게 도둑의 이름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 하였다. 이와 같이 일렀더니 다 낯빛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말을 기쁘게 들었다. 이어서 말하기를 이 막내는 참으로 도둑질한 정당이나 이 여론고 이 응구치 등은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미 안다. 다만 늙고 병든 여자의 값을 50명에게 줄 수 없는 것인데 지금도 오히려 굳이 말하지 않으니 매우 부당한 데다가 더구나 너의 말만을 가지고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쇠하는 사람이 샀을 때 우두머리가 되었던 이 응구치 이 여론거 등이 빨리 한 곳에 나와서 힐문 받고 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였더니 이아 장계가 답하기를 이여롱거 등과 함께 이달 안으로 한꺼번에 나와서 상을 받겠다. 강계부에 갇힌 저벌허는 결례부치인이 데려가게 하여 달라 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간절하기에 진장으로서는 마음대로 주어 보낼 수 없으므로 조중에 여쭈어서 주어 보내겠다고 꾀어서 들여보냈다. 이번에 나온 이아 장계는 도둑의 무리로서 이와 같이 두 번 나왔으므로 저 우두머리 도둑들도 이르는지 늦든지 간에 나올 것인데 혹 나오더라도 저 꾀가 많고 교활한 도둑을 앉아 기다렸다가 사로잡을 수는 없다. 전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갑사 신자례 등이 저 도둑 괴수의 얼굴을 봐는 아니 이 사람들을 시켜 살리든 죽이든 형세를 보아 잡게 하는 것이었단가. 또 이와 같이 나온 자들을 접대하지 않으면 저 이하 장계의 도둑 무리도 영영 나오지 않을 것이니 도둑의 개수가 나올 때 나오는 모든 저들을 접대하는 것이었단가. 또 전에 금사 하략이 나왔을 때 사연을 첩보한 서목 끝에 마소의 임자 50명의 이름과 건파를 심처안을 시켜 장계에 갇혀있는 임사이두 등에게 자세히 질문하여 첩보하겠다고 하였으나 심처는 이미 갈려서 상경하였으므로 진의 군관, 안자금, 훈도, 주인신 등을 시켜 그 50인의 건파를 임사이두에게 물었더니 이 응구치, 이 여론거, 이 순자치,
이 나다가는 동생이고 이 나씨는 왕산 적하의 삼촌질인데 이 응구치를 따라 살고 이하 장계는 이 응구치와 동생인 삼촌 숙이고 이아 고대는 이 응구치 사촌 아우이고 이아 장계의 아들 이처을 구가는 이 응구치와 동생인 눈이의 아들이고 이 일반가는 이 응구치의 사촌 아우이고 이 이을두는 이을두 이 모라 이 오리 영가 이 호시 응가 장화 을후 이 소단과 도둑질할 때 사람을 잡아가 이 소울 고대 등은 다 이 응구치의 촌수 밖의 결에 붙이고 도둑질할 때 맨 먼저 온 이 가을거 이 인다가 이 타오지 이 아오호리 이 마거 이 만요 이 이롱가 이사와 이 나롱거 이 소보호 이 장로 이사 오구 이 요라게 이 이하다 등은 이 응구치의 결의부치가 아니나 같은 마을에 사는 자이고 이 사을 동계는 왕산적가의 아들이고 이 망라 이 회두무 이 아토가 이 만도가 이 대다리 이 모울두 동로 오동 이 수가 은거 이 노아 이 수을볼 이가 시여 이 삼시 이 기리보 이 석을 가적 이 응구여 이 차오라 이 쌍거 이 아두 이 막스 등은 모르는데 이 우시비는 이 여론과 같은 마을에 살며 도둑질할 때 따라 참여한다 하니 이 사람들을 방편의 말로 깨어 전수가 나오게 하여 잡아서 가두고 도둑질한 연유를 추구하는 것이었단가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정운이 전교하였다. 이 사장을 보니 만포첨사 이 형수는 이런 지략이 많거니와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한국사를 노고시키지 않아도 도둑의 개수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해조가 스스로 공사를 만들겠으나 잘 조처할 것을 해조에 말하도록 하라. 또 통사 심처아는 이미 갈려서 상경하였으므로 진의 군관 안자검은 등을 시켜 야인에게 말을 전하였다 하였으니 전에 심처아니 이를 안다 하여 잉임하도록 이미 공사를 만들었는데도 올려보낸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오래 머무르면 배단이 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고 심처아니 이미 올라왔으니 빨리 공사를 만들어 다른 통사를 내려보내야 할 것이다. 진조실록 24권 증종 23년 11월 2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도청부 경력 민휘가 죽음에 그 가장이 녹을 받으려고 숨기고 발상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크게 풍교에 관계되므로 조옥이 추구해야 하겠으나 바야흐로 초상인데 조옥에서 시켜 추구하는 것은 온편치 못할 듯하다. 대저 헌부는 풍속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또한 추구할 수 있으니 곧 전지를 받들어 헌부를 시켜 그 가장을 추구하도록 하라 하며 정원이 회개하기를 민휘의 아들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 장자인 자손은 학생이고 차자인 학손은 내금이인데 녹을 받는 일을 아울러에 넣으면 그 차자를 가리키게 되며 장자는 끼지 않게 되니 이의 사연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교하였다. 그 차자가 한 짓인 줄 확실히 안다면 그 차자만을 거론하여 바쳐야 할 것이나 위에서 녹을 받는 일로 바치라고 명한 까닭은 다만 어제 아뢰기를 이것은 녹을 받으려는 계획인 듯하다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전교한 것이다. 이제 대계를 가지고 바쳐 민휘가 죽은 지 며칠이 되어서 바야흐로 도청벌과 사람을 시켜 물을 때 숨기고 발상하지 않은 때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추구한다 하고 헌부가 들어왔을 때는 녹을 받으려고 계획을 꾸민 것을 아울러 말하고 스스로 공사를 만들 것이다.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1월 2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예조의 공사를 내리며 일렀다. 대비전의 진풍정은 의뢰하는 것이며 군신의 회례는 근래 흉년 때문에 오래 그만둔 지 오래였으나 올해에는 농사가 조금 잘 되었으니 다 거행하도록 하라. 진조실록 24권 증종 23년 11월 29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보득 이기가 전에 필선이 되기는 하였으나 동궁은 보양하는
중한 곳이므로 장관은 될 수 없으니 가소서. 또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었고 올해는 농사 조금 잘 되었다고는 하나 풍제와 수제가 있어 연걸지 못한 것이 많은데 연분의 등제가 매우 높아서 백성에게 원망이 많다 합니다. 시중에서 상과해 보니 중지하와 하지상인 것이 과연 많거니와 민간에게 공사로 진 빚을 죄다 갚으면 그 나머지 먹을 것이 얼마 있겠습니까? 중지하를 하지상으로 낮추고 하지상을 하지중으로 낮추면 나라에서 줄여준 것은 적더라도 백성은 실해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하니 선교하였다. 이기는 전에 이미 대간이 되고 또 필선이 되었는데 어찌 보득이 될 수 없겠는가. 연분의 등재는 조정이 함께 의논할 일이니 아랜 뜻을 해사에 말하라.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요즘 날씨를 보면 눈이 쌓인 가운데 추운 기운이 훨씬 심한데 이것은 건너에 없던 큰 추비이다. 길 가는 사람과 각처에서 경수하는 군사들이 동상에 걸리는 패단이 없지 않은데 내가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구제할 방도를 모르겠다. 하루 이틀의 추위라면 어느 때 뗄나무를 쌓아두어 구제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또한 감당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추위를 구제하는 데는 마땅하지 않을 듯하니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는가. 이 뜻을 해소해 말하여 특별히 구호할 계획책을 만들어 공사를 만들고 절목을 마련하여 아래대 승전을 바치고 하라.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1일은 무진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각 처에 입직하는 군사에게 빈 섬을 나누어 줄 것을 이미 분부하였으나 혹 거행하지 않은 패단이 있을런지 모르니 어느 곳의 군사에게는 어느 관사의 빈 섬 몇 입을 나누어 주라고 상세히 정하여 계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1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예조 참판 김근사 봉상시 정 조침 병조 참판 윤희인 판결사 조광정 전 사성 윤안인 공조 참판 홍경림 감찰 조수충 등은 고향의 이생지를 쟁송하여 형조에 정소하였으나 한 해가 지나도록 판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곡직은 할 수 없으나 이것은 본디부터 고조, 징조가 서로 전해온 땅이 아닌데 조정을 같이 하는 이름 있는 사대부로서 이처럼 이익을 다투니 염치가 아주 없습니다. 다 파직하여 사풍을 연마하도록 하소서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시강은 보득 이기가 전일 필선이 되기는 하였으나 동궁은 보양하는 곳이므로 장관은 합당하지 않으니 빨리 가소서 하니 잠교하였다. 김근사 일은 대저 요즘 물이가 예의 염치가 쓴 듯이 없어졌다 하거니와 예의 염치는 나라의 사유이고 사유가 펴지 못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다 유식한 조관으로서 이렇게 하니 아랜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그 곡직을 모르고 지레 파직하면 옳지 않은 바가 있을 것이니 그 시비 곡직을 잘 알고 나서 공사를 만들도록 하라. 이기의 일도 윤호하지 않는다. 중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정원이 병조 비변사와 함께 의논한 공사를 가지고 입계하기를 신들이 듣건대 통사 심처안이 계만하여 나올 때 절도사가 심처안이 그 일 만포 첨사 이 향순이 도둑의 개수를 깨어서 오게 하는 일의 심화를 알기 때문에 ing임하도록 허가하고 그곳에 머물러 두었다 합니다. 교대할 통사가 이미 내려갔으니 도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였다. 관방의 중요한 일은 절도사람의 범득이 ing임하겠으나 심처안이 ing임하는 일은 어찌 그렇게 하였는지 모르겠다. 대저 ing임시키고자 하는 자는 변장에게 말하는 것이고 변장도 그 사람이 이 일을 안다 하여 ing임하도록 허가하였으나 한 사람이 그곳에 오래 머물러 저들과 말이 서로 통하면 배단이 또한 있을 것이므로 심처안은 올라오고 다른 사람을 내려보내라고 전일 본도하였다. 또 그때 이 형순의 계본에도 심처안은 이미 상경하여 다른 사람을 내려보낸다 하였으므로 그렇게 하인데 이제 듣건대 병조 비변사가 함께 의논의 아랜데에 심처안이 나올 때에 절도사가 ing임하도록 허락하였으니 도로 들여보내소서 하였다 하니
절도사가 조정의 처분을 모르고 마음대로 한 것은 매우 잘못이다. 병조 비변사가 전제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절도사가 한 일만을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ing임시키고자 하는 일을 계품한 것도 잘못이다. 평시에 있어서 공간의 자망을 잇따라 개창하는 것을 내가 늘 부당하게 여기거니와 또 사여권이 평일에 부지런히 익히지 않는 것도 매우 옳지 않다. 요즘 외학 통사로 죄를 잊고 도배된 사람 김석주를 가리킨다. 어전 통사로 삼아야 한다고 한 것은 한갓 고식의 계책이고 올라오게 한 것도 또 매우 옳지 않다. 이 일은 내가 생각지 한지 오래거니와 이러한 사람들은 한갓 언어를 잘한다 하여 예행임시키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믿어서 교만할 배단이 있을 것이니 매우 부당하다. 이번에 심처 안의 교대로 내려간 사람이 심처 안만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가려 자출하여 내려보내도록 하라.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정부가 아뢰기를 연본을 등재하는 일은 성종조에 있어서는 외방의 계본이 의정부에 오면 의정부가 고쳐 인원에 올린 때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신들의 생각도 대간이 아랜 것과 같아 행여 등재가 매우 높으면 백성에게 원망이 많을 것이므로 무릇 어사가 답험한 것과 관찰사가 아랜 것을 다 낮추어서 하였으며 또 이 공사는 육조와 정부가 함께 의논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한두 사람의 뜻에서 나왔다면 혹 착오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미 회의하여 공론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다시 고치기 어려운 형세이니 상께서 재단하시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찬교하였다. 상시 연분을 등재하는 일은 농사가 부실한데 등재가 매우 높으면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고 농사가 완만하면 등재가 높지 않으면 농사가 웬만한데 등재가 높지 않으면 국가에 날라들이는 수가 적어지고 백관 종친과 군국의 수요도 허술해지므로 당초의 공사의 편의를 깊이 헤아려 공론이 이미 정해진 일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재단할 것을 아뢰었으나 그렇게 하면 고려가 어그러지고 외방의 농사를 아래에서도 알기 어려울 것이며 뒷배단도 없지 않을 것이니 다시 고치지 말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정운에 전교하였다. 이 뜻을 헌부에 말하라.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3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2월 3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간원이 아뢰기를 예주 주하랑 안위는 한쪽 눈이 멀었는데 본전은 조정의 예물을 맡은 곳이고 또 객인을 접대할 때 보기에 민망하니 가소서 하니 전교하였다. 김근사의 일은 윤호하지 않는다. 안위는 전에 하느니 먼 자가 조정의 반열에 또한 있었으나 다른 직임이라면 오히려 할 수 있겠거니와 객인이 보는 곳에는 예모에 합당하지 않다. 아랜대로 갈라. 중조실록 64권 중종 23년 11월 4일 신내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종친부의 관원이 와서 말하기를 익양군 이회가 간밤에 기절하였다가 살아났는데 오늘 아침에 또 위급하게 되었다 하니 의약을 쓰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또 영중주부사 이유정이 가슴앓이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하니 또한 이를 아는 의원을 보내 구원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오늘은 제기하는 날이므로 이러한 일을 아뢰기 어려우나 아뢰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는 종실과 대신이니 곧 내 일을 보내어 가서 보고 구원하게 하라. 진조실록 24권 중종 23년 11월 4일 신매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일 이 지방 진의사가 이환 진향사 등을 불러 말하기를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북경에 갔을 때는 옥학원에서 중국 사람과 다툼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금지하지 않았으나 그 뒤에는 금지하여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므로 전에 북경 갔던 사람이 온편하지 못하다는 뜻을 예부 상세에 여러 번 말하였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예부 상사가 되었다고 하니 경들이 북경에 갔어도 전과 같이 엄히 금지하거든
예부에 우리나라는 약재와 물화를 부득이 삼국에서 사이하는데 어찌하여 금지하느냐고 말하여 예부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라고 하라. 평소에 통사들이 물화를 무역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여러 번 주의 주었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뜻대로 드나들지 못하므로 무역하지 못한 듯하다. 이 뜻을 아울러 말하라. 진주실록 24권 중종 23년 12월 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선의사 원 개체의 첩정에 일본 국왕의 사신인 일악 동당 등이 가져온 별폭에 붙인 상물의 무역 공무역의 품목수가 적음으로 매우 원망하고 노여운 마음을 품어 전에는 상물을 간품한 뒤에 곧 회사에 주어 보냈는데 이제는 분을 내어 이미 간품한 모든 상물은 모두 뒤로 짐 꾸리고 이달 13일에 떠나겠다고 말하기에 신하로서 사명을 받들고 교빙하는 데는 상례가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고 반복하여 타이르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노여움을 풀지 않고 13일에 떠나려 한다 하니 행여 그날 굳이 떠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들이 당초 전례를 상고하여 별폭에 붙이는 상물에 무역하는 예로 물명과 수량을 상세히 정하여 본조와 호조가 수교하였으나 계기니 공무역의 수가 적은 것에 분을 내어 모든 상물에 관하여 내어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본조와 호조가 전례를 두루들어 공무역을 적당히 더 할 것을 의정부에 신보하고 정부가 이것을 입계하여 침향, 용내, 주홍, 호초는 수량을 더하여 공무역할 것을 쓰게 하였는데 오히려 부족하다 하였습니다. 전에는 쓸만한 물건을 간품하여 가린 뒤에 침향 같은 것은 상의원에, 용내 같은 것은 전의감 등의 관사에 나누어 주었으나 올해는 회사에 나누어 주지 않고 주에다 도로 짐꾸려 이달 13일에 떠나서 돌아가겠다 합니다. 사중에서 전례를 상고하니 의뢰인 연에는 잔물을 모두 공무역하도록 허가하였고 정춘년에는 정부에 신고하여 수교한 뒤에 또한 모두 공무역하도록 허가하였고 신사년에는 정충년의 예의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개미년에는 이번에 온 일악동당이 그때도 왔었는데 모든 공무역하는 물건은 적당히 수를 줄여 무역할 것을 수교한 뒤에 객인들이 분한말을 많이 하므로 의정부에 신고하여 공무역을 더 정하였으며 을이운년에는 당초에 3분의 1을 마련하라고 분부하셨다가 뒤에 다시 승전을 받들어 더 마련해서 시행하였습니다. 대저 올해의 상물을 보면 또한 그리 많지 않고 저들도 물에 전례만 못하다고 말하는데 본디 수량이 적게 가져온 물건을 더욱 지나치게 적게 공무역하였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두 해 건너 자주 나오는데 상물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면 우리나라의 한정이 있는 법물로 감당해낼 수 없겠으나 전에는 객인이 가져온 상물은 전수를 공무역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므로 사중에서 쉽사리 의논하여 조차할 수 없으니 빨리 대신에게 의논하여 공사를 만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장교하였다. 아랜 뜻은 알았다. 예조, 후조, 의정부가 합자하여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